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두 여자가의 한 여자 김현승입니다. 네, 책 한 권의 또 한 여자 이미령입니다. 우리가 또 책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네. 이번 책은요. 책 자체가 그냥 일단 제목에서 따뜻함이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배도 잠깐 부르고. 그쵸? 아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두 여자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쵸. 이러실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책 제목을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밥 한 술, 온기 한 술입니다. 이 스님께서 원각사 노인 무료 그 급식소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 느낀 이야기들을 책 앞머리에 담고 있고, 그래서 읽거나 갈 때는 진짜 밥 한 그릇 또 밥 한 숟가락이 이게 과연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 막 이런 걸 정말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밥 한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밥이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우리가 밥을 먹지만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며 그럼요. 그 밥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또 많은 힘을 얻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이웃과의 정을 나누고 그렇죠.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우리 원경 스님이 또 밥을 또 나눠주는 그 무료 나눠줘요. 나눔을 한다는 게 참 인상 깊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네네. 밥을 얻어 먹어본 적 있어요? 밥을 얻어 먹어본 적은 네, 있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까지는 아니에요. 누군가 남한테. 그냥 그냥 친구에게 그냥 오늘은 네가 사고 뭐. 그 정도. 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실 이 책이 앞머리에 그 이렇게 노인의 무료 급식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걸 맞아요, 느꼈다라는 맞아요. 게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서 저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원래 스님, 왜 비구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비구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네. 비구라는 말 속에는 밥을 얻어먹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몰랐어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스님들은 원래 기본 원칙이 밥을 빌어서, 그러니까 얻어먹는 분. 왜냐하면 빌어서 생산활동을 먹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야릇함을 느낀 게 뭐냐면 이 책을 쓰신 원경 스님이야말로 밥을 얻어 드시는 분이어야 하는데 재밌다. 네네네. 그분이 네. 이거는 반대로 스님이 제가자에게 밥을 무료로 나눠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스님이 어떤 게 느껴졌을까? 전 거기서 만감이 교차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갔나요? 새로운 시각이고 생각지도 네. 못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밥을 네. 얻어 드시는 수행자가 네. 제가자에게 네. 밥을 무료로 나눠줄 때 그 네. 느낌이 어떨까? 정말 그 한 끼의 밥을 나눠주면서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거예요. 네. 마음 같아서 그냥 다 퍼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밥이 모자라.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적에는 자원봉사자가 왜 저렇게 땡땡거려? 막 이럴 수도 있지만 다 이유가 있어. 있어요. 그럼요. 그쵸.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님께서 나눔을 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스님 혼자서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네. 정말 이름도 없는 이 이름 없다는 말이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그렇죠? 드러내놓고 막 남한테 알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도 힘들고 벅차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의 귀한 시간, 귀한 노동력을 그냥 아낌없이 그렇게 노인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기에 그냥 그대로 쏟아부은 그 자원봉사자님들. 저는 그래서요 가끔 보면은 불보살님이 절에 계신 게 아니라 그런 데 계신 게 아닐까. 네, 그런 분들이 불보살님이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 무료 급식소, 이게 그 급식을, 이렇게 그 음식을 받는 분들이 노인들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노인들이, 물론 노인들에게 제일 좋은 거는 자식들이 옆에서 든든하게 함께 살면서 이렇게 복양을 하는, 그게 노인들에게는 최고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또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다른 칼럼에서도 좀 쓴 게 있는데 종로 3가를 지나가다가 어디 편의점 앞을 이렇게 스쳐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좀 춥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식사 시간이기도 했는데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연세가 아주 많고 아주 늑수구레하고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차림새의 노인 한 분이 마른 빵 하나를 들고 이렇게 이제 빵을 드시는 그 모습이 내 눈에 딱 잡힌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우유도 없이 음료도 없이 추운 날, 그쵸? 추운 날에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저 혼자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저분은 분명히 저 빵 하나, 그나마 거기서 제일 싼 게 그걸 텐데 빵을 딱 한 입을 깨어무는 그게 저는 되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장면이, 네. 나이 들면 저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다 모습이잖아요. 아이가 들 텐데, 그쵸? 근데 연진 씨는 안 그럴 것 같아. 갑자기요?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돈이 없어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밥 한 숟갈을 나눠주는 그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 저는 그래서 이 책 그 앞부분 그거는요, 저는 뭐 경전이 따로 없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저 너무 괜찮죠? 뒤에 가면은 또 신고감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와요. 그래요. 앞하고 사실 이 책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잖아요. 나눠져요. 네. 그래서 또 이 저자이신 원경 스님은 신곡암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산사음악회 하고 딱 떠올릴 거예요. 산사음악회를 그야말로 아주 자리를 잡게 한 그걸로 유명한 사찰인데 그 신곡암의 주지로서 머무시면서 그 자연 풍광들을 또 참 소박하게 담아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앞서서 연진 씨가 자연의 풍광고 이것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저 심고감 아직 못 가봤거든요. 저도 못 가봤어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쵸. 네. 저도 이거 보면서 내 말을 아니 신고감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이렇게 그려져서 그니까요. 시간 순서대로 그려지니까 뭔가 아쉽게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게끔 만드는 그래서 지금 이미 2명 지금 확보하셨네요. 그래서 신고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 또 뭐 워낙 잘 알려진 분이시죠. 이제 법정 스님에 대한 어떤 애틋함 맞아요. 이게 또 이 책에서 또 잘 그려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근데 저 이 책 보면서 만약에 내가 어떤 남자한테 연애 편지를 만약 받을 때 이런 구절이 있으면 나 어떨까? 왜냐면 어떤 구절일까요? 170페이지 170 왜 이렇게 페이지. 법정 스님께서 이 책을 쓰신 원경 스님이 미국에서 잠시 그 고려사에 주지로 계실 때 법정 스님이 한 3개월 머물렀다가 이제 헤어지면서 편지를 한 통을 남겨주고 갔는데 그게 편지 속에 있는데 법정 스님이 이렇게 쓰셨대요. 그대를 두고 떠나니 내 마음 어느덧 가을이라. 뭐야 그러면서 뭐야 법정 스님 이러시는 거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참 긴 감정들을 다 털어내고 그 애틋함을 이것도 수행의 그 힘일까요? 그러니까요. 이 책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노인 무료 급식소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신고감의 그 사계절 풍경도 있고 연진 씨가 슬쩍 지금 말을 꺼낸 것처럼 법정 스님과의 그 애틋한 인연도 담겨 있어서 이 책 한 권을 읽는데 마음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러면서 소풍을 참 잘했어요. 맞아요. 저는 62페이지 보면 이 책의 달에게 네. 보면서
참 겸손하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있는 이 모습들이 참 예쁘게 그려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꽃이 꽃이지 뭐 꽃한테 뭔 말을 해라고 하겠지만 그쵸? 네. 너무 아름다우니까 뭐라 그래요? 넌 어쩜 그렇게 향기가 좋으냐라고 하니까 꽃이 뭐라고 대답한다 그러나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야, 향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연진 씨는 왜 이렇게 진행을 잘 하시나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좀 재수없긴 하지만. 재수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네. 이런 시를 보는 재미를 또 함께 느낄 수 있는, 맞아요. 사실 쉽게 후루룩 갈 수 있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딱 멈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곳곳에 숨어져 있구나 하는 그리고 책. 예,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법정 스님과의 그런 일화도 참 좋았지만 네. 이 스님께서 출가하신 다음에 속가의 부모님하고는 냉정하게 인연을 끊고 살다가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맞아. 그다음에 당신의 생일날에 맞아. 네. 속가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찡했잖아요. 인간적이다. 그러니까요. 사실 출가를 하신 스님들에게 생일은 별로 의미가 없는 날이죠. 네. 왜냐면 범부로서의 삶은 이제 멈추고 수행자로서의 삶이니까. 또 그러한 용맹정진으로 이렇게 또 청춘 시절을 보냈지만 이렇게 연륜이 쌓이고 그러면서 그 인정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 생일날 우리는 내가 케이크를 받고 싶지만 이 스님은 그게 아니라 어머님을 위해서 정말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저는 이걸 쭉 읽을 때, 이 스님이 그 원각사 그 무료 급식소에서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 마음도 어떻게 보면 속가의 부모님을 향한 그런 못다한 그런 마음을 그런 식으로 좀 나눠드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네요. 저 혼자 막 그렇게 상상했어요. 그것도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책들을 읽을 적엔 그냥 한 번에 너무 쫙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약간 절제를 해야 돼요. 쉽게 읽힌다 해서 한 번에 확 읽지 말고 하루에 또는 한 번 앉은 자리에서 딱 한 편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가정에 계시는 분이라면 식탁에다가 올려놓고 네. 아침 설거지 딱 마친 다음에 식탁 위에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글이 딱 마지막 끝나면은 이렇게 왜 빈 여백이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내 일기를 쓰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예, 또는 일기가 아니더라도 2022년 뭐 3월 며칠 뭐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읽은 시간이 몇 시 몇 분, 오늘 날씨 좋음, 뭐 비옴, 뭐 이렇게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읽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냥 이 책 한 권이 내 일기도 되고. 기억에도 더 잘 남겠네요. 그렇죠. 네. 밥 한 술, 온기 한 술로 오늘 또 긴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이 책을 이야기를 할 적에 밥을 먹으면서 한번 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먹는 밥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현대인들이 그렇게 꿈만 꾸지만 정작 가서 머물지 못하는 북한산 그 산자락의 심고감의 풍경을 들려주고 그러면서 그 소박하고 간결하게 인생을 살다가는 수행자들의 모습을 살며시 법정 스님 같은 분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슬쩍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그 개영배라고 술잔을 너무 채우지 않고 그쵸? 그러한 해서 요즘 왜 또 미니멀리즘이 요즘 또 막 계속 대세잖아요. 네. 미니멀리즘이 결국 뭐겠습니까? 이렇게 덜어내야 되는 거죠. 덜어내야지 우리 진정 가치 있는 걸 채우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미니멀리즘의 그 진수를 보여주는 정말 가볍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2022년 올 한 해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가볍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바랍니다. 네. 가볍지만, 그렇지만 또 많은 것을 또 이야기하는 이 책. 굉장히 또 알찬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저희 다음에도 또 재밌는 책, 또 뜻깊은 책과 함께 우리 두 여자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떠나간 뒤에 소중함을 아는 것들은 많고 많아라.
떠나간 뒤에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눈빛을 가지런히 하고 세상을 살아갈 일이다. 해걸음력, 저무는 노을같이 고요한 마음이 되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마음자락으로 세상을 여미며 살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사랑을 하고 소중한 사람이 먼 곳에 있을 때 정중히 안부를 물을 일이다. 내 안에 사랑을 퍼주기도 전에 떠나가지 않도록 마음을 기울여 사랑할 일이다. 내 생일은 입춘이 지나고 얼마 후다. 잔설 위로 춘설이 하얗게 내리던 어릴 적 그날에는 어머님이 날 위해 백설기를 찌고 미역국을 끓여주시던 기억이 있다. 19에 출가한 후에는 누가 알 리도 없고 굳이 챙기지도 않는 날이 됐지만 가끔은 어릴 적 어머님의 미역국이 생각나기도 한다. 그동안 출가자는 출가한 날이 진정한 생일이라는 생각에 낙엽지는 어느 가을날을 생일로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자 누군가 속가 생일을 알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조촐한 미역국이 나의 공양상에 차려지는 호사를 얻었다. 더불어 생일날 미역국이 차려진 밥상은 내가 아닌 나를 낳느라 고생하신 어머님이 받아야 한다라는 속 깊은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그 후로 깨달은 바가 있어 생일날에는 속가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는 한다.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와 함께 사실 출가 이후로 20여 년 동안은 수행에 대한 각별한 각오로 속가의 부모님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다. 스스로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출가자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덧 세속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출가 후의 시간이 갑절을 뛰어넘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다. 연로한 부모님이 무슨 죄인가 하는 마음과 너무 모질게 인연을 정리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싶어 생일 즈음엔 그렇게 안부를 묻고 있다.